어젯밤 LA 한인타운 중심부에 시위대가 진입했습니다. 인근 한인 업주들과 주민들은 긴장 속에 상황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의 기자회견에서 질의를 하던 연방 상원 의원이 회견장에서 퇴장당하고 수갑까지 채워졌습니다. 텍사스주가 자체적으로 주 방위군을 배치했고 워싱턴주 스포켄시도 통금령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25%인 자동차 관세를 더 올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와 서울을 거쳐 새로운 요리의 추억이 미국에서도 시작됩니다. 발뮤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목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LA 다운타운에 모여있던 시위대가 어젯밤 한인타운까지 진입했습니다. 한인들은 33년 전 LA 폭동의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하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다행히 물리적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현장의 공포는 당시를 그대로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두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차 수십 대가 저지선을 만들고 시위대를 포위합니다. 헬멧에 마스크까지 쓴 시위대는 깃발을 흔들며 구호를 외칩니다. 일부는 도로 한복판을 점거한 채 시위를 벌입니다. LA 시각 밤 8시 다운타운에 통행 금지령이 내려지자 경찰의 해산 명령을 받은 시위대 100여 명이 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한인타운. 이번 LA 시위 국면에서 한인들 주요 거주지에서 시위가 벌어진 건 처음입니다. 막 그냥 내가 앞을 볼 수 없도록 그렇게 오는데 한 사람이 바로 내 앞에 그냥 딱 쓰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냥 마스크를 하고 그들의 눈빛을 봤을 때 시위대는 순식간에 도로를 점거했고 이를 지켜보던 한인들은 긴장 속에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33년 전 LA 폭동의 악몽을 떠올린 한인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4.19 폭동 때 그 진압 제가 경찰이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때의 그 상황이 막 내 머리에 떠올리면서 이게 다시 그 4.19 폭동 같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 마음에 다가왔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경찰은 웨스턴 대로를 막아 시위대가 북쪽과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기습 시위에다 경찰 헬기까지 떠서 한인타운 일대는 전쟁 같은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시위대는 경찰과 1시간가량을 대치하다 약 2시간 만에 해산했습니다. 이곳 한인타운 업주들은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했던 어젯밤 상황이 매우 긴박했다고 증언합니다. 한인들은 우려했던 대로 한인타운이 뚫렸다는 사실을 주목했습니다. 웨스턴에서 웨스트 쪽으로는 폴리스가 벌써 애들이 못 들어오게 길을 막아놓고 여기도 베벌리에서 길을 막아놓고 그럼 여기는 그냥 뚫린 거잖아요. 코리아타운까지. 그게 좀 염려가 되더라고. 다운타운에서 애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게 길을 막았어야지 트러블이 생기면은 이제 걔네들이 변할 수 있잖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경찰은 그래피티 낙서 외에 시위대로 인한 인명피해나 약탈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혹시 모를 추가 소요에 대비해 한인타운 일대를 집중 순찰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회는 한인 업주가 피해를 입을 경우 조속히 연락해 도움을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두현입니다. 네, 오늘 캘리포니아주 연방 상원의원이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 기자회견에 참석했다가 수갑이 채워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 내일 모레인 토요일 미 전역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로 갈등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범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LA에 도착한 국토안보부 장관이 군대와 공권력을 더 확대할 것이라고 말하는 순간 뒤에서 한 남자가 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민주당 상원 의원 알렉스 파디아입니다. Hands up, hands up. I'm Senator Alex Padilla. I have questions for the Secretary. 국토안보부 직원들은 상원 의원을 밖으로 붙잡아 나가서는 바닥에 쓰러뜨리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상원 의원은 군 관계자에게 브리핑을 받던 중에 장관이 같은 건물에 있다는 걸 알고 찾아갔지만 이런 대우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If this is how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responds to a senator, only imagine what they're doing
to farm workers, to cooks, to day laborers. 국토안보부 장관은 직원들이 상원 의원인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I wish that he would have reached out and identified himself and let us know who he was and that he wanted to talk.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이 사태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This is not going to deter us. We are going to do whatever is necessary to stand up to this man who would be king. 현지 시간 이틀 뒤 토요일에 대통령 생일에 맞춰서 전국적으로 왕은 없다는 이름으로 시위가 벌어질 예정인데 이번 사건으로 긴장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법을 위반하는 모든 사람을 기소하겠다고 밝히고 전국 검찰청에 경계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한 상태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미 전역으로 아이스 단속 반대 시위가 확산하면서 텍사스주는 주 방위군을 전역에 배치하기로 자체 결정했습니다. 주지사는 질서 유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주 스포겐시도 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야간 통행 금지를 시행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25%인 자동차 관세를 더 올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이민자 단속 문제에 대해선 범죄자들을 추방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불법 이민자 단속을 놓고 캘리포니아주와 갈등을 빚고 있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번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주정부 규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주의 전기차 의무화 조치를 철회하는 의회 검토법 결의안 3건에 서명했습니다. Officially rescue the U.S. auto industry from destruction by terminating the California electric vehicle mandate once and for all. 내연기관 차량 규제를 막아 미국의 자동차 산업과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자동차 산업 노동자 보호를 위해 모든 수입 자동차에 부과한 25% 관세를 머지않아 더 올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 might go up with that tariff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The higher you go, the more likely it is they build a plant here. 실제로 트럼프는 지난 3월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한 뒤 불과 2달여 만에 50%로 올린 바 있습니다. 현실화할 경우 25% 관세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자동차 산업에 더 큰 타격이 우려됩니다. 불법 이민자 단속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는 SNS에 강경한 이민 정책으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과 레저업계 불만을 언급하면서도 그 일자리에 지원하는 건 범죄자들로 이는 좋지 않으며 미국에서 범죄자들을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주일째 시위 중인 LA가 지난 이틀 밤 동안 아무 탈 없이 안전했다면서 주 방위군과 해병대가 없었다면 LA는 수년간 본 적 없는 범죄 현장이 되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브루클린에서 경찰차 11대가 방화로 전소되고 현장에서 폭발물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건은 오늘 새벽 1시 30분쯤 83번 관할서 인근 경찰서 주차장에서 발생했으며 일부 차량은 창문이 깨지는 등 추가로 훼손된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또 주변 차량 3대에선 폭발물이 발견됐습니다. CCTV에는 검은 옷과 마스크를 착용한 용의자 2명이 도주하는 장면이 포착됐으며 현재 경찰은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뉴욕의 한 고속도로에선 경찰과 시민들이 불길에 휩싸인 차량에서 여성 운전자를 구조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지난 8일 새벽 체스터 지역의 킹스 고속도로에서 차량 전복 사고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하던 중 한 여성이 차량 안에 갇혀 있고 차량에 불이 붙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지나가던 운전자 2명이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 차량 유리창을 깨고 여성을 꺼내 화재 현장에서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피해자는 68세 여성으로 전신에 3분의 1의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일요일 실종됐던 어선이 매사추세츠주 케이프 코드 해역에서 침몰한 채 발견됐습니다. 시홀소호에는 69세 선장 션 아르세노와 여자친구가 타고 있었으며 둘은 낚시를 위해 출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목격자들은 GPS 등 일부 장비가 바다에 버려지는 것을 봤다고 진술해 의도적인 침몰일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He has fished his whole life. He's been fishing since he was, I think, about 16. It's a very soft spot in my heart for Sean. 두 사람의 시신은 수의탕으로 이송됐으며 당국은 사고 원인과 자발적 침몰 가능성 등을 조사 중입니다.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폭우로 인한 홍수로 최소 4명이 숨지고 10명이 구조됐습니다. 샌안토니오 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410번 고속도로와 페린바이텔 로드 일대에서 수해 구조 요청이 이어졌으며 급류에 휩쓸린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구조된 10명 중 4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구조되는 실종자 2명에 대한 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We have a very, very tragic situation here this morning. We have 13 vehicles in the water at various locations. Thus far, we found 4 bodies, 2 male, 2 female. The rest are missing. 현재 샌안토니오에는 침수로 인해 도로 20곳 이상이 통제됐고 전력 공급도 일부 지역에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코스트코가 오는 30일부터 이그제큐티브 멤버십 회원을 위한 새로운 혜택을 시행합니다. 해당 회원은 매일 오전 9시부터 매장에 조기 입장할 수 있으며 토요일에는 영업시간이 오후 7시까지 1시간 연장됩니다. 또한 당일 배송 서비스 또는 인스타카트를 통해 월 $150 이상을 주문할 경우 매달 $10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그제큐티브 멤버십의 연회비는 $130입니다.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네, 한국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달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동안 여권 안에서는 참석 여부를 놓고 의견이 나뉘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참석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강청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는 오는 24일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립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북미와 유럽 32개국 정상들이 대거 참석하는 군사동맹 회의로 우리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첫 초청을 받은 뒤 3년 연속으로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회의에 초청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만약 나토 회의에 참석한다면 다음 주 G7 정상회의에 이어 취임 첫 달 2주 연속으로 다자 정상외교 무대에 서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아마도 참석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권 내부에선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를 놓고 의견 대립이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상대적으로 북한과 화해와 협력을 중시하는 이른바 자주파로 알려진 한 외교 소식통은 이 대통령이 취임 초반인 만큼 국내 민생을 먼저 챙기는 게 중요하니 나토 회의는 다음에 가자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미국 등 우방국과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회의에 꼭 참석해야 한다는 기류가 한미동맹 등을 중시하는 이른바 동맹파를 중심으로는 강합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아직 통화할 계획이 없다고도 전했는데 이 역시 나토 참석 준비 언급처럼 동맹을 강조하는 기류와 맥이 닿는다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불참하면 민주주의 진영으로부터 한국 외교 노선이 바뀌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회의 참석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무관심으로 인한 재난은 발생하면 안 된다며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무거운 표정으로 헌화하고 묵념한 뒤 한참을 현장에 머물렀습니다. 예정된 일정에 없던 방문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옮겨진 분향소의 위치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유가족들 뭐 텐트 치거나 그런 건 다 철거했죠. 서울시청 앞으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2차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선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지시했는데 대통령실은 장마철을 앞두고 한강 홍수통제소를 점검한 이후 이태원 참사 현장 방문이 긴급하게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강 홍수통제소에선 수해 대비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둘러봤습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사고,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은 모두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다 피할 수 있었던 사고라며 무관심으로 인한 재난은 절대 다시 발생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최소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질 수 없다라는 점을 좀 분명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 강조하는 한편 그 무거운 의무만큼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들의 권한을 확대하고 지위를 높여야 하며 보상도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재난안전관리 부서 기피 현상도 해결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선호부서인 인사담당 부서가 재난안전관리를 겸하게 하는 방안을 대통령실 차원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수감된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이야기가 대선 이후 정치권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 전 대표가 옥중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특별 사면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백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한 언론과의 옥중 서면 인터뷰에서 자신의 특별 사면, 복권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사면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구상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시민사회에서도 조 전 대표 사면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정치검찰이 이 한 가족을 도륙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의미를 따진다면 사면이 필요하다는 시민사회 의견들도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친명계 좌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도 찬성한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그 배우자가 받았던 형, 그다음 조국 그 대표가 받았던 형, 그 자녀들은 고졸로 전락해버리고 형벌의 균형성의 측면에서 저는 뭐 어쨌든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다만 전현희 최고위원은 정권 초기에 특정인 사면 이야기가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는 등 여당 내부에서도 온도차가 있습니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개최해 대상자를 선정하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조 전 대표에 대해 재헌절이나 광복절 특사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사면과 관련한 논의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네, 한국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멈췄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북한도 오늘부터 대남 방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온갖 소음에 고통받던 접경 지역 주민들은 반가워하고 있는데요. 북한과 맞닿아 있는 인천 강화도 지역에 김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북한 황해도에서 직선거리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인천 강화군 송해면입니다. 육안으로도 북한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 이곳에서는 그동안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밤낮 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새벽부터 주민들을 괴롭히던 북한의 소음 방송이 오늘은 들리지 않은 겁니다. 지난해 7월 이후 어제까지 북한의 소음 방송 탓에 주민들은 일상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무슨 귀신 소리 한다니까 깽깽깽대고 그래서 손주가 서울 소음하는 잠을 못 잔다니까. 소음이 사라지자 주민들은 반색했습니다. 여기 마을은 아주 최고라래요. 지금 방송 안 하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방송만 안 하면 문 다 열어놓고 살면 시원하고 좋지. 군 관계자는 어제 늦은 밤 서부전선에서 마지막으로 대남 방송이 청취됐고 그 뒤론 방송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치되고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오늘 새벽이나 아침에 없는 것은 확실하나 계속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역별로 각기 다른 시간대에 대남 소음 방송을 해왔기 때문에 실제 전면 중지한 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어제 우리 측의 대보 확성기 방송 중지에 호응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없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상호 신뢰 회복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6.15 남북 정상회담 25주년 축사를 통해 소모적인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남북 대화 채널부터 빠르게 복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남북의 조치로 대화 분위기가 싹을 틔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인도에서 영국 런던으로 향하던 여객기가 이륙하자마자 주택가로 추락해 폭발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탑승객 대다수와 여객기가 떨어진 지역 주민들을 포함해 200명 넘게 숨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생존자 1명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여객기 한 대가 도심 상공을 낮게 비행합니다. 잠시 뒤 여객기가 추락하며 큰 폭발음을 냅니다. 현지 시간 어제 오후 1시 38분쯤 인도 서북부 아마다바드에서 영국 런던을 향하던 인도항공 171편 여객기가 이륙 직후 주거 지역으로 추락했습니다. यहाँ 200 मीटर पहले ऑफिस एरिया एयर कार्गो एक्सप्रेस यहाँ पे जो ऑफिस से बाहर निकला तो मैंने देखा कि आवाज जोर से आवाज आया विंग्स का फिर पूरा धुआं भर गया लोग यहाँ से भगदड़ मची उसके बाद आके देख रहे थे ये हादसा की स्थिति। 에어 인디아는 추락 여객기에 조종사 2명과 승무원 10명을 포함해 모두 24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탑승자들은 대부분 인도인과 영국인으로 한국인 탑승자는 명단에 없었습니다. 공식 사상자 집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사고 여객기 탑승객 중 생존자가 1명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एक यात्री का बचने का अच्छा समाचार मिला है। मैं उनको मिलकर आया हूं। मृत्यु का आंकड़ा तो डीएनए परीक्षण और यात्रियों की पहचान के बाद ही अथॉरिटी अधिकृत रूप से घोषित करेगी। 사고 여객기가 주거 지역에 있는 의대 기숙사로 추락했다는 현지 언론 등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현지 언론 등은 아마다비드 경찰이 사고 현장에서 시신 204구를 수습하고 부상자 41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며 이는 탑승자 외에 사고 여객기가 추락한 지역 주민들이 포함된 수치라고 전했습니다. 사고 여객기는 보잉 787 드림라이너 기종으로 2011년 운항을 시작한 이후 추락 사고는 처음입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SBS 인터내셔널이 주최하는 2025 셀리온 레이디스 챔피언십 골프 대회가 어제 막을 올렸습니다. 축제 분위기 속에 8강 진출자들이 가려졌고 앞으로 우승까지 진검승부가 펼쳐집니다. 조성원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반가운 지인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남기고 서로가 선전을 기원하고 격려합니다. 어제 열린 예선전에는 미주 지역을 대표하는 아마추어 한인 여성 골퍼 144명이 참가해 뜨거운 승부를 펼쳤습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본선 토너먼트에 진출할 8명이 가려졌습니다. 셀리온이 메인 스폰서로 참여한 올해 대회는 144명 모든 참가 선수에게 풍성한 선물도 제공했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저는 아직 골프를 못 칩니다. 아직 필드에도 못 나가보고 골프 치는 사람들만 부러워하는데 어쨌든 뭐 내년에는 또 저도 골프를 잘 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기를 희망합니다. 멋진 플레이에 서로가 박수갈채를 보내며 즐거움과 아쉬움으로 마무리한 예선 경기는 내년 대회에 대한 기대를 더욱 부풀게 했습니다. 저희가 이 대회를 이제 올해 5회차 했는데 앞으로의 비전이 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전체를 아우르는 대회로 좀 키워갈 생각이고요. 그걸 넘어서 내셔널 대회로 성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 셀리온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8강전으로 본격적인 최강자를 가리게 됩니다. 8강전부터 결승까지의 경기는 SBS 인터내셔널 전 채널을 통해 미 전역에 방송됩니다. 한편 지난해까지 열리던 SBS 기업대항 골프대회 뒤를 이어 올해부터는 가족들이 참여하는 SBS 패밀리 골프 챔피언십이 새로 출범합니다.
가족의 범위는 부부나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조부모와 손주입니다. 2명으로 구성된 가족 72팀이 샷건 방식으로 우승자를 가리는 2025 SBS 패밀리 골프 챔피언십은 올 하반기 개막할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조성원입니다. LA 총영사관을 비롯해 한인회, 올림픽 경찰서 후원회 등으로 구성된 이 한인 커뮤니티 태스크포스 팀은 밤새 긴밀히 협력하며 시위대의 한인타운 진입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또 대응했습니다. 이 33년 전 LA 폭동과 지금의 상황은 다릅니다. 한인 사회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하루빨리 안정되길 바라며 6월 12일 목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